니까 싸우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굳이 안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영의 분쟁입니다. 수지로형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종교 분쟁. 정답은 2번. 6번. 다음 설명의 그 지역은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이고요. 동도와 서도가 크게 있고요. 큰 섬 2개, 그리고 바위섬 89개. 현재 행정구역은 경상북도에 들어갑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전에 형성된 독도는 우리 땅. 정답 3번이죠. 네, 그리고 7번. 독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관련이 깊은 거.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 고갈될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지속하여 이용을 한 다음에 조만간 모두 고갈될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불타는 얼음처럼 생겼는데 불 붙이면 확 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치를 높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자원이 될 거예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 그것이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문제가 뭐죠? 통일이죠.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네. 꿈에도 소원 통일입니다. 네. 노래를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우리가 통일 한국. 자, 한국이 통일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대부분 싫대요. 제가 10 물어보면, 거의 9명이 싫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못 사는 북한을 먹여 살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죠. 물론 그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또 멀리 내다볼 때는 사실 통일을 하는 게 참 맞는데 안타깝습니다. 아예 국민들 의식 자체에 통일을 거부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많이 싹 텄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너무 이제 그 분단이 오래되니까 그냥 차라리 계속 이렇게 나눠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그럼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겠네. 북한을 좀 생각해보고, 북한은 사실 참 우리가 모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죠? 자, 제3세계 같고요. 거의 뭐 딴 나라죠. 거의 딴 나라 세상. 자, 북한은요. 그래도 우리 남한보다도 조금 더 면적이 넓은데, 자, 북한은 특히 우리나라는 약간 이쪽이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동쪽은 거의 다 산이고 북한은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추워요. 겨울이 춥고 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최악이죠. 우리 남한 따뜻하죠. 농사도 잘 되죠. 북한은 농사도 잘 안 돼. 추우니까 대부분 산이에요. 그래서 남한이 훨씬 더 살기가 좋죠. 그리고 우리는 잘 보세요. 동해, 서해, 남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전쟁이 나도 아마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해요. 왜냐면은 군사력, 기술력 당연히 남한이 훨씬 앞서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얘네들은 또 우리가 전술을 짤 때도 이렇게 해군만 해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데 동해 이쪽에 있죠? 서해 이쪽에 있죠? 북한은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쪽 바다 이쪽은 따로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전술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래서 근데 자꾸 핵을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는데 우리가 북한의 자연환경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 벼농사보다는 기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밭농사 그리고 자원은 남한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죠. 공산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나라고. 그래서 원래 선진국들이 기술이 좋으니까 전기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전력. 근데 전력난.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은 사진 유명한데요. 자, 남한은 환합니다. 자, 밤에 찍은 사진, 남한은 환한데 북한은 깜깜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날이 깜깜하거든요. 그만큼 전기를 못 켰다는 게 되거든요. 굉장히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못 사는 와중에도 허구한 날 막 무기나 만들고 그게 중공업이죠. 원래는 생필품, 가난하고 그러니까 생필품이 필요한데 경공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경공업은 뒷전이고 중공업에 맨날 그냥 무기나 만들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좀 기형적이에요, 공업도요. 북한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북한이 모든 공산주의가 그런 과거가 있는데 대부분 발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열심히 일해서 다 내 거 이게 아니라 자, 똑같이 나눠갖고 국가가 다 소유하고 이러니까 다 열심히 안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랬던 소련, 공산주의의 으뜸 형님이었던 소련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중국도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처럼 다 변했잖아요. 공산주의지만 말로만 공산주의지 그 경제나 이런 건 싹 바뀌었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완전 이제 경제 위기를 맞이했죠.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중국 따라
나라예요. 중국이 그 당시에 좀 개방을 좀 시작했어요. 폐쇄적이었던 북한이 개방을 좀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4개의 지역을 개방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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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 보면 다 끝이에요. 그쵸? 끝. 여기 가운데는 아니에요. 자, 끝. 그나마, 자꾸 외부에 서양 세력이 약간 그런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 체제가 무너질 거를 염려해요. 그래서 거의 국경 주변에 끝에만 이렇게 살짝 개방을 합니다. 제한적, 완벽하게 오픈한 건 아니죠. 자, 이제 제일 먼저 여기 낮은 선봉 지역을 이제 오픈을 해서,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외국한테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신의주입니다. 자, 신의주는 이제 중국이랑 가까우니까 중국을 노려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개성공단이죠. 그래서 우리 남한은 원래 돈이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그쵸? 자본과 기술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자원이 있고 인건비가 쌉니다. 물가가 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력에 뭐 월급 우리는 뭐 100만 원 줘야 된다면 거긴 한 20만 원? 뭐 이 정도 줘도 충분히 부려요. 그렇죠? 사람을.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개성공단에 많은 기업이 진출했는데 또 최근에 그게 딱 개성공단이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모든 걸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그런 또 이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죠. 자, 개성공업지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을 금강산 관광으로 돈을 벌려고 금강산도 이렇게 개방을 했다가 또 지금은 요즘이 좀 북한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때죠. 옛날엔 또 그렇게 굉장히 교류도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상황이 이렇구나.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북한. 그래서 나름대로 용쓰고 있는 거죠. 개방을 해봤지만 별 효과는 못 봤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북한을 좀 생각해 보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저는 정말 통일되면 꼭 가보고 싶은 거. 통일됐을 때 백두산과 통일됐을 때 금강산. 이건 진짜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백두산은요, 관광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중국 돈 벌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북한을 통해서 못 가니까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백두산은요, 화산이 터져서 생긴 산이에요. 화산이 빵 터져서.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이제 입구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이 고여서 백두산 천지, 칼데라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여기를 이제 개마고원이라고 해요. 그 용암이 평평하게 이렇게 용암 대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용암 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백두산, 자, 백두산 앞으로 또 터질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요, 앞으로 한 번 더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백두산은 주군화산이 아니라 휴화산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휴식 중이다. 그럼 얘가 터지면 또 엄청난 여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두산은 좀 남달라.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2744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압록강, 두만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작된 곳이다.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우리가 개국 터전이고 한민족의 발상지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산의 전기가 백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쭉 이렇게 이어진다. 백두대간에도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산이에요, 확실히. 근데 뭐 그나마 백두산 절반은 북한이 뭐 중국한테 팔았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중국과의 국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도요, 같이 백두산 호랑이부터 해서 여기 연구할 자원이 너무 많죠. 우리 동시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보호할 만한 대상의 동물도 대단히 많습니다. 백두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게 우리가 남북이 유일한 분단국,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서양 애들이 오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오면 그렇게 여기를 가보고 싶어 해요. 우리는 막상 살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왠지 무서운 지역 같기도 하고. 근데 외국 애들은 굉장히 우리가 분단이라는 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싶어 하고 휴전선 근처에 가보고 싶어 하는, 그게 관광 코스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이 결국에는 휴전선, 그래서 군사적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는 군사 분계선이 됐죠. 자, 휴전선이 군사 분계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또 북한과 남한이 싸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자, 이 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도합 4km죠. 자, 2km, 여기만큼은. 그래서 지금 이 띠 모양, 여기만큼은 자,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무기를 들고 가면 안 되는 네, 그런 지역, 비무장지대, 무장을 하지 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영어로는 DMZ가 됩니다. DMZ. 그래서 바로 여기 가에 해당하는 이 D라인. 그래서 그럼 언제 이 DMZ를 설정했냐면 우리가 1950년부터 6.25 전쟁이 53년에 끝났어요. 53년 전쟁 끝나고 사실 끝난 것도 아니죠. 휴전이니까요. 전쟁을 쉬고 있는 겁니다. 휴식 끝 하는 순간 전쟁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 정전 일단 전쟁을 멈추기로 하고 우리가 이때 만들었습니다. 6.25 끝나고 그래서 각각 2km로 이때는 군대 주둔 무기 배치를 금지해서 충돌을 완화하는 완충지대라는 게 그죠. 충돌을 그냥 이게 없으면 그냥 막 싸울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덜 붙겠죠. 그렇죠? 좀 덜 싸우게 되는 자 그러한 지역으로 민간인도 못 들어가 위험하잖아요. 민간인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953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뭐 2020년이라고 대충 하면 그러면 지금 60년이 훨씬 넘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70년 가까이 돼가는데 자, 그동안 아무도 민간인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출입이 없으니 누가 신나요? 동물들의 세상이죠. 신난다. 우리를 괴롭힐 인간들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동물의 낙원, 지상 동물의 낙원. 네, 그래서 여기는 생태계 보호다. 온갖 정말 동물들, 식물들이 너무 넘쳐나는 자 그런 연구 가치가 굉장히 또 뛰어난 곳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가슴 아픈 곳이죠. 우리 두 지역의 분단의 상징이지만 앞으로는 또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네, 그래도 이게 싸우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네, 바로 DMZ. DMZ 쪽 생각하면 꼭 저는 진짜 재밌게 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그 영화 참 좋아하는데 그 영화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좀 옛날 이제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통일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보시면 자 우리가 너무 남성분들 통일되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막말로 지금 의무인데 불안하니까 군대 다 가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남성분들 군대 가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 정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부모님들도 역시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군대 보내놓고 굉장히 또 마음 졸이시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불안 전쟁의 위험 감소 그리고 쓸데없이 국방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막 복지에도 쓰고 교육에도 신경 쓰고 막 뭐 실업자한테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국방비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단됨으로써 이런 비용 뭐 군사비부터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산 가족들 일단 전 다 떠나서 이산 가족 생각하면 빨리 통일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그 분단되고서 지금 여러분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나 몰라라 하지 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 있고 부모님은 막 집에 계시고 네, 그러다가 막 피난 가냐 정신없어. 이제 여러분 남한 내려왔는데 부모님 북한에 살고 계세요. 자, 갑자기 이 순간부터 자, 60년을 얼굴 못 보는 거죠. 서로 못 가니까. 자, 그러면 나는 10대였는데 우리 엄마는 한 20대였다. 옛날이니까 한 20대였다. 20대였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럼 말이 안 되네. 내가 10대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한 30대. 30대인데 60년이 흐르면 벌써 90 아니야. 돌아가셨을 확률이 더 높죠. 그나마 내가 어려서 뭐 10살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 엄마가 20대고 이러면 뭐 지금 한 80, 90 되는 건데 그래도 돌아가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서로 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쪽도 연로해지시고 이쪽도 다시는 못 보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생으로 갑자기 이별을 해서 평생 못 보는 거니까 그런 가슴 아픔이 굉장히 우리 영화 뭐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느껴보셨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분단 비용도 절감되고 또 남북이 북한이 너무 지금 못 삽니다. 너무 굶어 죽어갈 정도로 가난한 사람 많은데 경제 협력을 하면 우리도 좋은 점이 있어요. 남한은 이제는 이 물가가 너무 비싸요. 인건비도 너무 비쌉니다. 근데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좋은 물건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술이 있잖아요. 북한은 노동력이 저렴해요.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과 그 노동을 이용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윈윈도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남북한, 그리고 너무 달라요.
너무 같은 민족이잖아요. 원래 우리 한민족입니다. 근데 만약에 딴 나라 사람 같잖아요. 그죠? 자, 말투도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거 막 제일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막 위대한 수령님 막 이러면서 할 때 막 쟤네 막 무슨 진짜 뭐 정신 나간 사람 같고 세뇌당한 사람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질감이 커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 빨리 동질감을 키워야 되죠. 우리는 한민족인데. 뭐 말투라든지 언어도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예전에 텔레토비 아세요? 텔레토비 제가 한창 뭐 인기 많았던 그 캐릭터 뭐 보라, 뚜비, 나나 뭐 이렇게 나오는 애기들 캐릭터인데요. 그 너무 웃겼어요. 그 북한에선 뭐라고 해요? 전파 뚱땡이라고 한대요. 네,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얼음 보송이 먹자. 주스 마시자. 단물 먹자. 네, 노크, 손기척, 도넛 먹자, 가락지빵, 북한들은요, 북한은 외국어를 싫어하죠.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정말 한글을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든 순 우리말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 너무 어색해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이질감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고통도 해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위치가 끝내줍니다. 사실 대단히 좋은 위치예요. 자, 일단은 우리는 바다가 있고요. 육지도 있죠. 언제든지 육지로 갈 수 있고 언제든 바다를 갈 수 있는 아주 끝내주는 위치고, 자, 여기는 또 태평양이에요. 이 태평양이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바다에 딱 길목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출입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여기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일로 태평양이 있죠. 유라시아 대륙에 있죠. 가장 가까이는 지금 제일 무섭다는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합쳐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력 이런 거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하다못해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 가려고 할 때 우리나라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가 진짜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습니다. 자, 대륙과 태평양 이어주는, 그리고 동아시아의 중심이면서 또 대륙과 해양 진출 모두 유리한 엄청난 장점. 근데 그 장점 못 살리죠. 자, 남북이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자, 유럽 배낭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끊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안 돼요. 근데 만약 통일되면 우리가 기차 타고 배낭여행, 자동차 가지고 아시아를 다 투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장점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좋은 점을 분단으로 끊어 먹은 거죠. 마찬가지 북한도요. 남한이 끊겨가지고 이렇게 나오질 못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이 장점, 지리적인 정말 좋은 장점을 살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북한 때문에도 막 세계가 긴장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대륙과 태평양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아시아를 다 잇는 고속도로, 아시안 하이웨이, 그 다음에 한반도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철도, 그 다음에 시베리아까지 한 방에 가는 그런 이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철도가 다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물건을 수송하고 이런 데도 굉장히 비용도 절감되면서 빠르고 이런 효과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나라도 많거든요. 근데 왜 망설이냐? 남북이 분단돼서 혹시 또 전쟁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전쟁 나고. 그럴까봐 조심. 그래서 북한이 뭐 하면 우리 주가 떨어지고. 이게 뭐냐고요. 그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인류 평화, 지구 평화에도 이바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북한의 식량난 이런 거 해결에도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겠죠. 그리고 관광산업도 북한에 또 좋은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보다는 자연이 덜 훼손됐을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백두산이나 금강산만 생각해도 자, 이런 다양한 관광, 우리가 수학여행을 백두산으로 가거나 금강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자, 통일이 되면서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을 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마지막은 훈훈하게 우리나라 문제 통일도 하고 세계적인 문제도. 자, 세계적으로요. 요즘에 문제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주도 많죠. 이민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근데 보통 이제 선진국으로 많이 가죠. 돈 벌려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막 불법 체류자들 막 돈 벌겠다. 우리도 오잖아요. 뭐 이렇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오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주자들로 있어서 다문화가 되면서 갈등도 생기고, 또 요즘 시리아 난민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그 나라의 분쟁 또는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에 딱 많이 산다고 그래요. 일본 지진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럼 여차하면 우리나라, 가까운 우리나라라도 와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막 부산이나 이런 데 일본 사람이 딱 많이 사놓는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돈은 있는데 그렇게 불안하면 다른 나라에 땅이라 사놓아서 이제 빨리 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난민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안타까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그 가난한 국가에서 그 다음에 아직도 또 영역, 종교, 민족 이런 다양한 이유로 싸우고 있는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아직도 곳곳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죠. 네,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다. 지구촌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들이 많이 활약을 해야 돼요. 국제기구, 특히 국제기구 중에서 우리 유엔의 역할이 크죠. 유엔 국제연합. 그래서 유엔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등장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 산하의 조직도 되게 많아요. 유엔 난민기구, 유엔 평화유지군, 군대까지 있죠. 자, 그리고 유니세프. 우리 이렇게 어려운 아프리카 아이들 도와주고 유니세프의 그 저금통, 사랑의 저금통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쵸? 자, 세계보건기구. 네, 이런 다양한 기구들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간 단체들도 활약 많이 해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월드비전 이렇게 다양한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렇게 많은 또 국제 기구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지도에 표시된 가지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여기 가 지역은 DMZ 비무장지대네요. 자, 민간인 추유립이 자유롭지 않지요. 1980년대 처음으로 설정된 게 아니라 6.25가 끝난 1953년에 설정됐죠. 틀렸죠? 자, 남한과 북한 구분하는 경계가 돼버렸습니다. 자, 천연 기념물들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요. 인간이 들어가야지 못했던 지역이니까 동물의 낙원이 됐죠. 정답은 2번. 자, 2번. 다음 학생들의 발표 내용에서 공통 주제를 찾아보자. 남북 간의 전쟁 위협이 없어져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근데 많이 들 거예요. 걱정되는 거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통일이 된다면 남북 통일이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 통일은 당연히 평화 통일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 억지로 통일,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정답 3번. 자, 남북 분단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적절하지 않은 거. 분단이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군사비 특히. 자, 한반도의 지리적인 장점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해양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못하고 있죠. 분단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속적인 성장에 대단히 제약이 있는데, 네,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만 생각했을 때 남한은 해양을 통해서 교류는 하지요. 그렇죠? 북한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남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문제고, 그래도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는 아직 그 바다를 이용은 하니까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지구의 다양한 지리적 문제,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정부기구. 비정부는 그냥 민간 단체들의 활약이에요. 국제연합은 국가가 가입하잖아요. 자, 그린피스, 그렇죠. 민간단체죠. 유엔 평화유지군, 유엔 아동기금, 이런 건 다 국제연합에서 관리합니다. 유엔, 바로 국제연합의 약자 유엔인데 유엔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2번이 비정부기구입니다. 자, 통일이 예상되는 변화가 아닌 거. 한반도의 개발 잠재력이 더 좋아지겠죠.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겠죠. 틀렸네요. 남북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도 극복돼서 우리 이질감,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많이 극복될 거예요. 그래서 동질감이 생기겠죠. 동아시아에서 차지한 우리나라의 위상 더욱 높아질 겁니다. 자, 틀린 것은 2번. 자, 6번. 다음 글과 가장 관련된 것은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식량 자원과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전 세계적인 공존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식량 얘기가 나왔어요. 식량이 필요한 곳은 굶어 죽어가는 곳이겠죠. 네, 그러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식량을 좀 보내줘야 할 겁니다. 세계적으로 노력하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꼼꼼하게 밀리지 말고요. 복습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화이팅!